프린트 9쪽 이 혈액의 순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혈액의 순환 프린트 9쪽을 펴고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하면서 프린트에 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혈액의 구성. 혈액은 혈장은 액체 성분이에요. 혈장과 고체 성분인 혈구로 이루어진다. 혈구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혈장, 혈액의 액체 성분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혈장, 액체 성분에 녹아서 운반하는 게 산소, 이산화탄소, 영양소, 하나 더 노폐물, 가루가 하나 더 있어야 되네요. 노폐물 등 여러가지 단백질 등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장이 제일 중요한 역할은 운반하는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 혈구.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구분합니다.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으로 혈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고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이고 숫자가 제일 많은 거, 그리고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어 붉은색을 띠며, 그래서 적혈구입니다. 붉을 적자를 써서 피혈공구, 붉은색을 띠는 피 속에 있는 동그란 거, 적혈구. 이 적혈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산소. 그 다음 적혈구보다 크며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건 백혈구입니다. 백혈구는 적혈구보다 크고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핵이 있습니다. 근데 핵이 이렇게 두세 개로 나누어져 존재합니다. 핵이 있어요. 모양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내에 침입한 병원체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다. 병원체를 먹어치워요. 먹을 식자, 균균자, 식균작용으로 병원체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작은 세포 조각으로 상처가 났을 때 혈액을 응고시켜요. 덩어리지게 만들어서 과다한 출혈을 막고 상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얘는 혈소판입니다. 혈소판. 혈액은 이렇게 혈장과 혈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혈액의 순환 경로. 혈액이 순환하면서 조직세포에, 우리 온몸에 있는 조직세포에 두 가지를 갖다 줘야 돼요. 산소와 영양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이제 쓰레기를 치워줘야 되겠죠. 노폐물과 생명활동 결과 생긴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제거해 생명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두 개 주고 두 개 받아요. 이걸 물질교환이라고 합니다. 1번 심장에서 나간 혈액이 온몸에 있는 조직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 심장으로 돌아오는 순환, 온몸을 돌고 온다 그래서 온몸순환입니다. 온몸순환. 그래서 좌심실에서 나가는 건 대동맥, 그 다음에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을 돌아 대정맥을 거쳐 우심방으로 되돌아옵니다. 이게 온몸순환이죠. 그 다음 심장에서 나간 혈액이 폐로 가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받아 심장으로 돌아오는 순환, 폐를 갔다 오기 때문에 이 순환은
폐순환이라고 부릅니다. 폐순환. 폐를 가야 되겠죠? 폐의 모세혈관을 갑니다. 모세혈관을 지나면서 이산화탄소 버리고 산소를 받아옵니다. 우심실에서 나가는 거니까 폐로 가야 되니까 폐동맥. 그 다음에 되돌아오는 거죠. 폐에서 오는 거니까 폐정맥. 좌심박. 이 순서로 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 흐르는 피를 동맥혈, 정맥혈 이렇게 나눕니다. 동맥혈, 동맥피, 정맥피. 먼저 동맥혈. 동맥혈은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혈액이에요. 그래서 선홍색을 띠며, 색깔이 아주 새빨간 선홍색을 띠며 이 동맥혈이 흐르는 혈관은 대동맥, 온몸으로 나가는 대동맥과 폐에서 오는 폐정맥이 있습니다. 폐정맥 등을 흐른다. 반대로 동맥혈과 반대는 정맥혈입니다. 정맥혈은 산소를 적게 포함한 혈액으로 색깔은 암적색, 어두운 빨간색, 암적색을 띠며 대정맥, 그 다음에 폐동맥을 흐릅니다. 대정맥, 온몸에서 돌아오는 대정맥과 폐로 가는 폐동맥을 흐릅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형성평가 1번. 혈액은 산소 운반작용, 식균작용을 한다. 맞아요. 산소 운반작용은 적혈구가 하고 식균작용은 백혈구가 합니다. 백혈구. 산소 운반작용은 적혈구. 혈액의 액체 성분인 혈장은 지방이 주성분이다 했어요. 지방이 아니고 물이 주성분입니다. 물이 90%. 답은 X. 혈액을 구성하는 혈구 중에 숫자가 가장 적은 것은 적혈구이다. 적혈구는 숫자가 가장 많은 것에 해당이 됩니다. 적혈구가 가장 많아요. 2번. 혈액의 구성성분을 나타낸 것이다. 각 설명에 해당하는 혈액 성분의 기호와 이름을 쓰시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오목하고 원반형을 하고 있는 게 A는 적혈구. 쓰세요. B 이렇게 커다란 건 가운데가 핵이 있고 커다란 건 백혈구. 그 다음에 C 작은 세포 조각은 혈소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있죠. 얘는 액체니까 혈장. 그럼 우리 몸에 침입한 세균을 잡아먹는 역할 B가 합니다. B 백혈구. 그 다음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혈액을 굳게 한다. 혈액 응고작용 C 혈소판. 원반 모양이고 헤모글로빈이 있어 산소를 운반하는 건 적혈구입니다. 적혈구. 적혈구. A 적혈구라고 쓰세요. 선생님이 칸이 없어서 못 썼어요. 그 다음 영양소와 노폐물을 운반하고 열을 운반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건 D 액체 성분 혈장이 되겠습니다. 혈구 중에 수가 가장 많은 거 그림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제일 많이 있는 건 적혈구입니다. 크기가 가장 큰 거 뭐가 제일 커요? 백혈구가 제일 크죠. 백혈구가 가장 큽니다. 그 다음 4번. 폐순환 과정에서 혈액은 산소를 풍부하게 얻는다. 우리가 숨을 쉬면 폐로 산소가 들어오죠. 그래서 혈액이 폐만 갔다 오면 산소를 풍부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대동맥과 폐동맥에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흐른다. 대동맥에는 산소가 풍부해요. 근데 폐동맥은 심장에서 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폐동맥은 산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풍부한 혈액이 흐릅니다. 그래서 답은 X. 3번. 온몸을 돌고 온 피는 대정맥을 통해 대정맥은 맞아요. 좌심실이 아니라
우심실로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우심방. 고치세요. 자심실이 아니고 우심방. 답은 X. 자심실이 강하게 수축하여 대동맥을 통해 온몸으로 혈액을 내보낸다. 맞아요. 자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나갑니다. 우심방, 우심실에는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은 혈액이 흐른다. 반대예요. 산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많고 산소가 적은 혈액이 흐릅니다. 우심방, 우심실은. 답은 X. 그 다음 10쪽도 가겠습니다. 프린트 10쪽. A에서 D 중 산소가 많이 포함한 혈액이 흐르는 심장의 구조와 기호를 모두 쓰시오. 이렇게 반 나눠서 아래 이쪽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포함된 혈액이 흐르고 이쪽은 B와 D는 산소가 많이 포함된 혈액이 흐릅니다. 그래서 기호는 B, D가 되겠습니다. B는 좌심방, D는 자심실. 6번. 가라 중 산소가 부족한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모두 쓰시오 했어요. D에서 P가 B에서 이제 D로 내려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요. 이 혈관이 대동맥입니다. 라는 대동맥 쓰세요. 대동맥으로 해서 이렇게 가서 온몸을 돌아요. 그래서 온몸에 올 때까지는 산소가 많은 혈액이 흐르고 온몸의 조직세포에 산소 주고 올 때는 이산화탄소가 많은 정맥혈로 바뀝니다. 그래서 A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 돌아오는 혈관 대정맥이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 산소가 부족한 혈액이 흐르겠죠. 그래서 A로 들어와서 C로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폐로 가야겠죠. 그래서 가는 폐동맥이 되겠죠. 그래서 가로 가서 폐에서 이제 산소를 받아요. 산소를 받아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는 폐정맥이 되겠습니다. 폐정맥. 그러면은 산소가 부족한 혈액 파란색인 거 가와 다가 되겠습니다. 가, 다 쓰세요. 가는 폐동맥, 다는 대정맥. 7번. A에서 D 중 온몸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주고 되돌아오는 혈액을 받아들이는 구조의 기호를 쓰시오 했어요. 온몸을 돌고 온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은 A가 되겠죠. A의 이름은 우심방이 되겠습니다. 8번. 폐순환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여기가 우심실이에요. C가 우심실에서 이제 가로 가겠죠? 가는 폐동맥. 폐의 모세혈관을 돌아 폐정맥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서 B로 옵니다. B의 이름은 좌심방이 되겠습니다. 좌심방. 온몸 순환이 일어나는 경로를 좌심실부터 시작하여 기호로 옳게 나열하시오. 좌심실은 바로 D가 좌심실이죠. 그래서 D 좌심실. 그 다음에 라를 거쳐 대동맥을 거쳐 그 다음에 온몸을 돌고 다 대정맥을 거쳐 A로 돌아오겠죠. A 우심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10번.
온몸 순환하는 까닭을 설술하시오. 혈액이 온몸 순환하는 이유는 온몸에 있는 조직세포에 뭐를 갖다 줘야 될까요?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이제 올 때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교환하기 위해서 제거라고 쓰는 게 더 낫겠죠? 아까 준다고 했었으니까 제거하기 위해 2개 주고 2개 받는 물질 교환이라고 해도 됩니다. 11번 산소가 많이 포함된 혈액이 흐르는 곳을 그림에서 찾으시오. 산소가 많이 포함된 흐르는 곳 빨간색을 찾으면 됩니다. 여기 B와 D 산소가 많이 포함된 B와 D B는 자심방, D는 자심실. 그 다음에 혈관으로는 여기 나와 라가 빨간색이죠? 나, 라 쓰면 되겠습니다. 12번 혈액순환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했어요. 좌심방 A부터 할까요? 폐에서 나와서 심방으로 옵니다.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은 정맥인데 폐에서 오니까 폐정맥 그 다음 좌심방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좌심실 그 다음 온몸을 돌고 오는 거 대정맥 D는 우심방 우심실 그 다음 폐로 가니까 폐동맥 쓰면 되겠습니다. 13번 혈액을 통해 모세혈관에서 세포로 전달되는 거 세포한테 줘야 될 거 세포가 좋은 거 줘야 되겠죠. 세포한테 산소, O2, 산소와 영양소 세포에서 이제 모세혈관한테 치워달라고 줘야 되는 게 있어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14번 마지막입니다. 각 혈관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혈압이 높은 혈관일수록 혈관벽이 얇다가 아니라 혈압이 높으면 두꺼워야 되겠죠. 두꺼워야 안 터집니다. 혈관의 총 단면적이 넓을수록 혈류 속도 느리죠. 길이 많아지면 천천히 갈 수 있습니다. 맞아요. 혈압은 심장에서 흘러간 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심장에서 가까울수록 혈압이 높고 멀어질수록 한 바퀴 돌았으니까 힘이 약해져서 혈압이 낮습니다. 심실이 늘어날 때 혈압이 내려가고 수축할 때 혈압이 올라간다. 그래서 맞는 건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10조까지 수업을 모두